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군 기지 캠프 스탠리로 오가는 헬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받고 있는데요. 의정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주민 피해 상황을 수집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호응이 이어진다면 캠프 스탠리 반환을 위한 시민운동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재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정부 지역 내 미군 공여지 중 유일하게 반환되지 않은 곳 캠프 스탠리. 병력 대부분은 평택으로 이전했지만 남측 기지 일부가 헬기 급유 시설로 활용되면서 반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특히 기지를 수시로 오가는 헬기 때문에 고산지구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이 11월부터 3개월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헬기 소음 피해 상황을 수집합니다. 피해 상황을 모아 국방부와 미군 등 유관기관에 헬기 경로 변경을 포함한 피해 예방책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도가 너무 낮아요. 지금 육안으로 봐도 몇십 미터 안 되게 날아가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을에 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밤에 그 툭툭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이건 미군 반환 기지 이전에 그 소음 피해로부터 주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좀 해결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주민 피해 사례 수집을 마치면 이를 바탕으로 캠프 스탠리 반환을 위한 시민운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반환 계획이 미뤄지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뜻을 모아 정부와 국회, 미군 등 유관기관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실은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2004년에 그 캠프 스탠리 반환 약속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이 협조를 받아서 시민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것 자체가 시민 참여형 시민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소음 피해를 줄이는 방향,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스탠리가 떠나는 방향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헬기 소음 피해 접수를 희망하는 시민은 경기 중북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캠프 스탠리의 반환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시민들과 뜻을 모으기 위해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306 보충대를 포함한 의정부시 용현동 일대가 정부의 신규 택지 조성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국토부는 의정부 용현은 오랫동안 군부대가 입지해 개발이 제한됐던 곳으로 인근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하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변 간선도로와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하철 1호선 등 철도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주시가 덕정 차고지에서 잠실 광역환승센터까지 운행하는 G1300번 광역버스를 2대 증차합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이달 중에 버스를 기존 21대에서 23대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번 증차로 평일 기준 운행 횟수는 10회 증가하고 배차 간격은 기존 최대 15분에서 7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정부시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중단했던 경기 청년 기본소득 사업을 재개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의정부에 거주하는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 출생자인데요. 지급 형식은 의정부시 지역회고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오는 29일까지 온라인 자바바 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9일 포천시가 한탄강 주상절리길 걷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걷기 행사는 비둘기낭 폭포와 생태 경관단지 등 한탄강의 절경을 따라 걷는 코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특히 단풍으로 물든 한탄강의 가을 정취를 즐길 수 있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7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참가비는 만 원이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탄강 지질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고향사랑기금 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합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 보호, 주민 문화예술 증진 등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되는데요. 양주시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에는 최대 50만 원이 수여됩니다. 경기도가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보다 7.2% 늘어난 규모인데요. 김동연 지사는
경기가 침체일수록 확장 재정이 답이라며 사람을 중심으로 과감하게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은 38조 7,081억 원. 올해 본 예산보다 7.2%, 약 2조 5천억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 증가율인 3.2%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고 지난해 경기도 증가율인 6.8%보다도 높은 증액률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을 늘린 겁니다. 경기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는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것이 기본입니다.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 예산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경기도는 더 경기 패스와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에 7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 패스의 경우 올해보다 예산이 6배 많이 책정됐습니다. AI 등 첨단 신산업 예산과 지역화폐 등 민생경제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도로와 철도 등 SOC 예산은 2조 8천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방채 발행으로 확보한 4천억 원 전액을 지역 SOC 개발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북부 대개조를 위한 경기 북부 지역 투자 계획도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도로와 하천 등 SOC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보다 630억 원 많은 2,018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 포천과 연천, 동두천 등 북부 6개 지역에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비를 집중 투자합니다. 경기 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는 국토 균형 발전의 길입니다. 가평, 연천 등 경기 북부 6개 시군 지역에 525억 원을 집중 투자하고 경기도가 편성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13일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인천시가 내년부터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신청사 건축은 물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보도국 송효창 기자 연결됐습니다. 네, 송 기자, 우선 인천시가 신청사 건립을 시작한다고요? 네, 인천시가 오는 2028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새 청사 건립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청사는 지난 1985년에 남동구 구월동에 건립됐는데요. 하지만 현재 청사 내 사무 공간이 부족해 외부 건물 5곳에 여러 부서 사무실을 분산 배치한 상태입니다. 이해 시는 40년 만에 새롭게 청사를 건립하기로 했는데요. 내년 3월부터 현 시청 건물 옆 운동장 북동 쪽에 신청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는 2,848억 원을 들여 지하 4층, 지상 15층, 연면적 8만 제곱미터 규모로 202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청사는 1,06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자체 지하 주차장과 청사 바로 앞 6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하 공영 주차장을 갖춰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는 오는 2029년 상반기 신청사 입주가 마무리되면 기존 청사도 리모델링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네, 신청사 건립 사업 외에도 인천시가 내년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인천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는데요. 14조 9,396억 원 규모인데 올해 본 예산인 15조 368억 원 대비 97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여기에는 인천 아이패스를 비롯해 인천형 저출생 정책 1호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사업과 2호인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또 여객선을 대중교통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 바다패스와 인천 뮤지엄 파크 건설 등이 포함됐는데요. 문제는 인천 뮤지엄 파크 건설 사업입니다. 인천 뮤지엄 파크는 미추홀구 하객동 573번지 1원 41,17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 문화시설입니다. 시는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7년 준공 후 2028년 개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부결 처리되자 현재 시가 진행하던 용역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낮은 경제성에 따른 사업 규모와 시립박물관 매각 계획, 운영수지 개선 방안 등을 다시 마련하라며 부결 처리한 것인데요. 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 중 중투심 심사를 재신청한 뒤 통과되면 멈춘 용역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내년도 인천시 치매 안심센터의 예산이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인데요. 올해 예산 73억 원 대비 약 30%가량 줄어든 51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치매 예방은 물론 관리 사업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안과 관련해 재차 문의를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안이 확정되면 사업은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부서별로 다시 계획을 세우거나 직접 해당 정부 부처에 요청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송유찬 기자였습니다. 올해 3분기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 전세 거래의 45%가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지난 2022년 7월부터 석 달간 거래된 전세 3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 45.7%인 2,855건이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역전세 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서구가 66%로 나타났으며 금천구 61%, 도봉구 60%, 양천구 5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91%로 가장 높았고 이천과 양천, 동두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임대보증금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관을 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시정 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 임대주택이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 신청한 경우 임차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인데요. 임차인들은 전세보증보험 등을 통해 임대인이 돌려주지 못한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지급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전세 사기 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는 약관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약관을 시정하면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위례 신사선 사업을 위한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됩니다. 서울시는 위례 신사선의 협상 대상자 선정을 위해 총 사업비를 증액하고 사업 조건을 개선했지만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민간 투자사업 재추진을 위한 재공고 절차와 함께 민간의 참여가 없을 경우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진행해왔던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용역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을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1980년부터 1990년대 조성된 대규모 택지지구를 정비하기 위한 용역 착수에 나섰습니다. 시는 최근 2030 인천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는데요. 주거와 일자리, 여가, 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 도시 조성의 밑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입니다. 특히 20, 30년이 지나면 다시 정비해야 하는 도시가 아닌 한 번 조성하면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인천 지역 사업 대상 지역은 부평, 부계와 계산, 연수, 9월, 만수 등 5곳입니다. 용역 기간은 18개월이며 이 기간에 기본계획안 작성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제구조 특성상 민생회복지원금은 보편적 지급보다 선별적인 지급이 소득재분배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연구원은 5일 발간한 경기도 확장 재정정책에 따른 효과 분석 모형 구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보고서는 보편적 지급 정책의 경우 소득이 높은 가계 순으로 더 많은 효과를 받아 소득 재분배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